안녕하세요. 화훼 전문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리태 심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 주제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넘기시면 올해 수확량에 큰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서리태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작물이죠. 예로부터 검은 콩이라 불리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키워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달력 보고 심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올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기후 자체가 많이 불안정해졌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올해 서리태 농사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리태가 어떤 작물인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서리태는 콩의 일종으로 서리가 내린 뒤에 수확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른 콩보다 생육 기간이 조금 더 길고 온도 변화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를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리태의 일반적인 파종 적기는 보통 6월 초에서 6월 중순 사이입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6월 5일에서 6월 20일 사이가 가장 안정적인 파종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보다 조금 더 늦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6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 봄철 기온 흐름이 예년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온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됐습니다. 5월까지도 밤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빨리 심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초반에는 엄청 잘 올라왔는데 장마 지나고 나서 갑자기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줄기는 강해 보이는데 정작 꼬투리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웃자람이 심하게 왔다가 도복이 일찍 온다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반응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언제 심어야 할까요? 달력보다 먼저 봐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 수분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 지온 흐름입니다. 지온이란 땅속 온도를 말합니다. 서리태는 지온이 17도씨 이하일 때 심으면 초기 생육 균일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면 지온이 19도씨에서 21도씨 전후일 때 파종하면 활착 안정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뿌리가 땅에 잘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험 많은 농가들은 달력 날짜보다 땅 온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낮 기온만 따뜻하다고 바로 심으면 안 됩니다. 밤사이 땅이 다시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는 야간 최저 지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토양 수분 측정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감으로 물 주던 방식 대신 실제 수치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올해처럼 과습 변수가 큰 시즌에는 이런 도구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서리태 초기 생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태는 초기 뿌리 활착이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발화 직후의 저온과 과습이 겹치면 후반 꼬투리 형성과 충실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초반에는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생육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줄기도 굵고 잎도 풍성하게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 뿌리 활력이 늦어진 상태라면 장마가 지나고 나서 줄기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후반에 도복 위험이 빠르게 커집니다. 도복이란 줄기가 쓰러지는 현상입니다. 도복이 오면 꼬투리 충실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수확량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초반 웃자람이 오히려 후반 결실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사례가 올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초기 생육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줄기 조직이 단단하고 잎 간격이 과하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
웃자람이 심한 포장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초기 질소 반응과 수분 과다가 겹치면 줄기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식거리는 30cm 전후가 추천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통풍이 나빠져서 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배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리태 재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 관리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배수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집중호우 시점 자체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수 변수의 중요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실제로 초기 활착 전에 강한 비를 맞고 후반 분지 형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지란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는 부분입니다. 분지가 줄어들면 꼬투리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꼬투리 수가 줄면 수확량이 흔들립니다. 간단한 공식이지만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장마 이후에 물이 오래 머무는 포장은 정말 위험합니다. 줄기 연화와 뿌리 스트레스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두둑 높이를 예전보다 높게 만드는 흐름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리태에 가장 적합한 토성은 배수성이 좋은 사질양토입니다. 모래가 적당히 섞인 흙이 이상적입니다. 산도는 pH 6.0에서 6.5 전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배수로 깊이까지 함께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같은 품종을 사용해도 배수 차이 하나만으로 수량과 저장성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씨앗이나 품종보다 배수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멀칭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서리태 심는 시기 선택에서는 멀칭 여부까지 함께 판단하는 농가가 많아졌습니다. 멀칭이란 비닐이나 집 등으로 땅 표면을 덮는 방법입니다. 기온 변동이 큰 시즌일수록 지온 유지 차이가 실제 생육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멀칭을 하면 밤사이 지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발화 균일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물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점적관수 방식입니다. 점적관수는 작물 뿌리 근처에 조금씩 꾸준히 물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웃자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습도 예방할 수 있고 건조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이 방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병 발생보다 폭염 이후 급격한 생육 저하 형태가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온 직후에 강한 비가 이어지면 잎 손상과 줄기 약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잎 반점이 생기거나 줄기가 물러지는 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육이 갑자기 멈추거나 더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복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최근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흐름에서는 미생물 제재를 활용해 토양 균형을 안정시키는 방식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학 농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토양 자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인 수확량을 보장해줍니다. 이제 전체적인 서리태 심는 시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파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확인 사항은 야간 지온입니다. 19도씨에서 21도씨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7도씨 이하라면 파종을 며칠 더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 토양 수분 상태입니다. 과습 상태라면 배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건조해도 발화율이 떨어지니 적정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둑 높이입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두둑을 충분히 높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저지대 포장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멀칭 여부 결정입니다. 비닐 멀칭을 하면 지온 유지와 잡초 억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해일수록 멀칭 효과가 더 큽니다. 다섯 번째는 제식 거리 확인입니다. 30cm 전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지 마세요.
6번째는 배수로 점검입니다. 파종 전에 배수로가 잘 뚫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마철에 물이 막히면 순식간에 피해가 커집니다. 서리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보통 120일에서 130일 정도 걸립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해야 하므로 역으로 계산해서 파종 시기를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확 예정일에서 125일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적정 파종 시기가 나옵니다. 중부 지방에서 10월 중순 수확을 목표로 한다면 6월 초에서 중순 사이 파종이 적당합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10월 하순 수확을 목표로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파종이 가능합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입니다. 올해처럼 기후 변동이 큰 해에는 토양 상태와 기온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파종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심을 구멍 깊이는 3cm에서 4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얕으면 발화 후 뿌리가 불안정해집니다. 너무 깊으면 발화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 구멍에 씨앗 2개에서 3개를 넣고 발화 후 솎아주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씨앗은 파종 전에 하루 정도 물에 불려두면 발화율이 높아집니다. 단 너무 오래 불리면 씨앗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파종 전날 저녁에 불려서 다음날 아침에 심는 방법이 좋습니다. 파종 후 초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발화까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이 되면 안 됩니다.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화 후에는 소금 작업을 해주세요. 한 포기에 가장 건강한 것 1개에서 2개만 남깁니다. 소금 작업을 제때 해야 나머지 포기가 충분한 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웃거름은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한 번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줄기만 웃자라고 꼬투리 결실이 나빠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리태 재배에서 꽃이 피는 시기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보통 파종 후 50일에서 60일 전후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꼬투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꽃이 피는 시기 전후로 가뭄이 오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습해지면 꽃이 잘 지는 낙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수 관리가 개화기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꼬투리가 맺히기 시작하면 해충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콩류에 자주 발생하는 해충 중에는 노린재가 있습니다. 노린재는 꼬투리에 구멍을 내고 즙을 빨아먹습니다. 피해를 입은 콩알은 쪼그라들고 색이 변합니다. 8월 이후 꼬투리가 성숙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확 시기 판단도 중요합니다. 서리태는 꼬투리 색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전체 꼬투리의 80% 정도가 황변되었을 때 수확합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콩알이 덜 여물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너무 늦게 수확하면 꼬투리가 터지거나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 후 건조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확한 서리태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직사광선에 바로 말리면 콩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건조된 후에 탈곡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는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수분 함량이 15% 이하로 건조된 상태라면 상온에서도 비교적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면 더욱 오랫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리태 심는 시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빨리 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온과 기상 흐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야간 지온 19도씨 이상일 때 파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배수 관리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합니다. 두둑을 충분히 높이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두세요. 장마철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초반 생육이 좋아 보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웃자람 이후 후반에 무너지는 사례가 올해 특히 많습니다. 초반 과습과 질소 과다는 줄기 조직을 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토양 수분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세요. 감으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치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멀칭과 점적 관수 활용을 고려하세요.
기온 변동이 큰 올해는 이런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올해 서리태 농사는 예년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달력만 보고 심는 시기를 정하지 마시고 토양 상태와 기온 흐름을 반드시 함께 살피세요. 초반 생육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후반 결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 위주로 담았습니다. 파종 전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리태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심으면 정말 튼튼하게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기후가 변했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된 기후에 맞는 방법을 알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서리태 농사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땀 흘려 가꾼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